혹시 여러분 소비 쿠폰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8월부터 이 돈을 다시 내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그 숨겨진 이유와 대비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금빛 인생의 박춘민 PD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비 쿠폰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경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제 시선과 경험을 통해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박춘민 PD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정보와 사례를 찾아 전달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본 사례를 통해 어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떤 함정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솔직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만난 김영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주부이신 영자 씨는 소비 쿠폰을 잘못 사용했다가 8월에 갑자기 환수 조치를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금빛 인생 채널에 지난 영상을 통해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영상에서도 소비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세무적으로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비 쿠폰 사용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무심코 사용하다가 지원금을 받고도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와 해결책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부터 달라질 정책 포인트와 소비 쿠폰의 진짜 이면을 저 박춘민 PD의 눈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비 쿠폰이라는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 돈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소비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돈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비 쿠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8월 이후에 오히려 돈을 돌려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든 김영자 씨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물건을 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사용 내역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환수 통보를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상담을 하며 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 규정과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신다면 소비 쿠폰을 100% 이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 쿠폰은 반드시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서울 내의 지정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편법을 쓰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취재한 한 사례에서는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광고에 속아 거래를 시도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향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쿠폰을 돈처럼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반드시 접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입니다. 저는 실제로 쿠폰을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자들 중 대부분이 가짜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여러분의 계좌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털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에서 보내는 안내문에는 절대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역시 현장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백만 원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비 쿠폰은 잘만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달 소비 쿠폰으로 평소 필요했던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했고, 약 10만 원 정도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도 쿠폰을 활용해 장을 보고 생활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한 달 평균 7만 원가량의 절약 효과를 보았죠. 여러분도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생활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8월부터 달라지는 소비 쿠폰 관련 규정과 세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이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쿠폰을 사용했을 뿐인데 왜 8월부터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무 전문가의 시선에서 조목조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 쿠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한정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됩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쿠폰으로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가맹점에서 결제만 하고 현금만 받는 이른바 깡거래가 촉발될 경우 정부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부정수급으로 기록될 수 있고 향후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쿠폰 사용 내역은 모두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정부가 부정사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통보가 내려지고 최대 5배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단순히 행정 과태료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쿠폰 사용이 사업소득과 연결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에서 한 자영업자가 소비 쿠폰을 다량으로 사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쿠폰을 사용해 얻은 이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했고 결국 8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쿠폰으로 산 물품을 되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셨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쿠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지정된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외의 편법이나 부정거래는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비 쿠폰 사용 내역은 가급적 가계부에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을 저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이런 사례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중년 부부가 우리는 그냥 사용했는데 왜 환수 대상이 됐나요?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쿠폰 사용처 중 하나가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이었고 그 결제 내역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상적인 결제임을 증명해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 항상 사용처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8월 이후 달라지는 소비 쿠폰 사용 제한과 꼭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를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8월 이후에 달라질 소비 쿠폰 사용 제한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입니다.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 돈을 받았는데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지역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은 서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경기도로 여행을 갔다가 쿠폰 결제가 안 돼서 당황하신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두 번째, 가맹점 확인입니다. 모든 상점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나 카드사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백화점에서 쿠폰을 쓰려고 했다가 결제가 거절되어 상품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사용 전 가맹점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현금화 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폰을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이런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고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부정거래로 인해 벌금을 내고 후회하신 분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세금 문제입니다. 쿠폰을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으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판매한다면 8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자영업자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다섯 번째, 보이스피싱과 사기 문자입니다. 소비 쿠폰 추가 신청 링크, 지원금 연장 신청, 이런 문구가 들어간 문자나 카톡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중 대부분이 스미싱과 피싱을 노린 사기입니다. 정부와 카드사에서 보내는 정식 안내문에는 절대 인터넷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링크를 클릭했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려 계좌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소비 쿠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소비 쿠폰을 받으셨다면 이왕이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활비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해본 효율적인 사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필품 우선 사용입니다. 쿠폰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품목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 식용유, 세제, 휴지, 화장지 같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품목을 쿠폰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달 소비 쿠폰으로 6개월치 생필품을 한 번에 구입했고
약 12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 상권 집중 사용입니다.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마트, 전통시장, 소규모 가게에서 사용하면 가맹점 포인트나 추가 혜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취재 중 만난 한 소상공인은 쿠폰 덕분에 손님이 30% 이상 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쓰면서 내 생활비도 줄이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쿠폰 카드 포인트 동시 사용입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쿠폰 사용 시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저는 실제로 쿠폰으로 10만 원어치 물품을 결제하고 추가 포인트로 5천 원을 더 절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사용 기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쿠폰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캘린더 앱에 사용 기한을 미리 등록해 두고 일주일 전부터 남은 금액을 체크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한 번도 쿠폰을 허비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과 합산 사용입니다. 가족 중 쿠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물품을 함께 계획하고 한 번에 묶음 구매를 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은 가족 3명이 각각 받은 쿠폰을 모아 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아 20만 원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면 쿠폰의 가치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8월 이후에 새로 추가되는 세무 이슈와 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 생기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혜택이지만 8월 이후부터는 일부 가맹점 결제가 세무상 자료로 바로 연동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의 경우 쿠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난해 쿠폰을 사업에 사용했다가 부가세 신고에서 추가 금액을 낸 자영업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결국 규정상 사업 관련 소비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개인적 소비와 사업용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가급적 사업용으로 쿠폰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현금화나 위법 거래가 확인되면 벌금은 물론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 사례입니다. 박 씨는 소비 쿠폰으로 물품을 대량 구매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8월 세무점검에서 해당 거래가 추적되면서 쿠폰 전액을 환수당하고 벌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 씨는 혜택을 잘못 쓰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40대 주부 김모 씨 사례입니다. 김 씨는 쿠폰을 사용하다가 보이스피싱 문자에 속아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며 통장에 있던 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신고로 일부 금액을 되찾았지만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 씨는 쿠폰보다 더 큰 손해를 볼 뻔했다며 정식 경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을 잊고 3만 원 상당의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켰습니다. 그 후 저와 상담하면서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번 달에는 남은 쿠폰 100%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관리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보 부족과 방심입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은 잘 쓰면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되지만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돈을 돌려내야 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특히 세무자료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한 번의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소비 쿠폰은 반드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고 현금화나 중고거래는 절대 금지입니다.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합산 사용의 효율을 높이세요. 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속지 않도록 정식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만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세무 관련 문제를 고려해 개인적 소비와 사업 소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소비 쿠폰을 100% 안전하고 알차게 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 지원금 정보, 절약 팁, 세무 노하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